10년차 자동차 부품 공장 생산직 김한국 씨. 그의 일터에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얼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국적도 다양한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된 양 씨의 마음속엔 복잡한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내 월급은 괜찮을까?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비단 생산 현장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울 강남의 IT 기업에서 일하는 개발자 이 씨. 최근 회사의 해외 유수대학 출신 개발자들이 원격으로 또 직접 합류하는 것을 보며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단순 노무직부터 전문직까지 외국인 동료의 등장은 이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죠. 글로벌 인재와의 경쟁 속에서 내 자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결코 단일한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두 가지 명확한 목표를 가진 별개의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자리를 채우는 인력난 해소 트랙. 다른 한쪽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 두뇌를 유치하는 전문 인력 유치 트랙입니다. 이 두 갈래 길은 우리 직업 세계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트랙, 고용허가제 즉 E-9 비자입니다. 이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흔히 3D 업종이라 불리는 제조업, 건설, 농어촌 등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죠. 2024년에만 무려 16만 5천 명.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이 트랙을 통해 한국에 들어옵니다. 정책의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내국인 구인에 실패한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숨통을 틔워주고 산업 기반의 붕괴를 막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일자리 경쟁을 떠올립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불안감이죠. 하지만 심층적인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구비자가 필요한 산업군에서는 일하려는 내국인 지원자 자체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즉 외국인 인력이 없다면 경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공석이 되어 기업이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경쟁자가 아닌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필수 보완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시소처럼 작용합니다. 하나는 억누르는 힘입니다.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임금 상승 압력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밀어올리는 힘도 존재합니다. 새로 유입된 노동자들은 그 지역에서 돈을 쓰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소비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내수 수요를 늘려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웁니다. 결국 이 시소 게임의 결과는 나의 포지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의 일이 외국인 노동자와 정확히 동일한 단순 반복 업무라면 대체 가능성이 높아 임금 방어가 어려운 취약 포지션에 놓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보완적 관계에 있는 직군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들을 관리하거나 교육하는 관리자, 품질 감독 혹은 활성화된 지역 상권의 자영업자라면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받는 보호 포지션에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트랙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고숙련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E7 비자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두뇌 쟁탈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정부는 IT, AI, 바이오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전 세계의 엘리트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넘어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IT, AI, 데이터 분야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과거에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던 국내 시장에 독점적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판교와 강남의 개발자들은 인도, 동유럽, 미국 출신의 시니어급 개발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새로운 경쟁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 그 자체입니다. 고숙련 직종의 미래는 단순한 임금 하락이 아닙니다. 바로 초양극화 현상입니다. 임금 곡선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역량에 따라 극단적으로 찢어집니다. 국제표준 기술 스택과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 있는 상위 그룹은 국적 불문 기업들의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임금이 수직 상승합니다. 반면 국내용 스킬에만 머물러 대체 가능한 해외 인력과 경쟁해야 하는 하위 그룹은 임금 정체와 하락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의 증가는 단순한 노동력 공급을 넘어 거대한 새로운 소비 시장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전에 없던 파생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블루오션입니다. 외국어 지원 및 통번역 서비스, 이주민 대상 행정, 법률 지원, 외국인 특화 금융 및 통신 상품 기획 등 인구 변화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직업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확장 영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제조업, 건설업 등 직접 경쟁 영역에 있다면 대체 불가능한 사각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수직적 고도화입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외국인 인력에게 넘기고 언어와 문화적 이해도를 살릴 수 있는 현장 라인 관리, 품질 감독, 안전 교육 담당자 등 내국인만의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수평적 전환입니다. 장기적으로 외국인이 100% 대체할 직군이라면 선제적으로 탈출을 구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자동화 장비 유지보수 같은 인접기술 직군으로 재교육을 받고 이동하는 것이죠. 고숙련 및 간접 서비스 영역의 전략은 다릅니다. 핵심은 글로벌 스탠다드 장착과 신시장 개척입니다. IT 및 데이터 직군은 더 이상 방어적 태세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국제표준 기술 스택을 완벽히 마스터하여 글로벌 무대로 직접 등판해야 합니다. 서비스 및 간접 직군은 인구 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우상향하는 시장에 선점 투자해야 합니다. 이주민 맞춤형 금융상품, 다국어 행정 플랫폼, 다문화 가정 타겟 교육 비즈니스 등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정부의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유례없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부른 결코 멈출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필연입니다. 거대한 경제의 파도를 원망하거나 맨몸으로 막아서는 대신 우리는 파도의 방향을 정확히 읽고 그 위에 올라타 서핑을 해야 합니다. 나만의 서핑보드, 즉 벨로업 커리어 전략을 준비하여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흐름을 읽는 자만이 그 흐름을 타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확대라는 현상을 뭉뚱그려 좋다 또는 나쁘다로 정의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경제 현상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나의 직업적 좌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내가 속한 업종의 특성, 직급의 높낮이, 그리고 역할의 성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